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미혼인 여자입니다. 며칠 전 저희 가족 모두에게 참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제 새언니에 관한 일이죠. 연애하고 결혼해서 사이가 좋은 오빠 부부였는데 그들의 이혼 사유에 제 이름이 거론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저는 위로 오빠가 하나 있어요. 저랑 2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친하기도 무척 친해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시절엔 기억나기론 어느새 항상 오빠 손을 붙잡고 다녔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제가 1학년이었던 시기엔 항상 오빠와 다녔죠. 심지어 대학교도 같은 학교에 걸렸습니다. 원래 대학교에 자녀가 동시에 입학하면 등록금 혜택도 컸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좋아라 했어요. 오빠는 지방 4년제 국립대에 나왔습니다. 오빠가 대학교를 가면서 바로 자취를 시작했어요. 엄마 따라 종종 갔었죠. 오빠는 1학년을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갔는데 그 사이 전 오빠가 다니던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시절 내내 오빠와 지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여자 혼자 다른 지방 보내서 혼자 사는 것보단 가족인 오빠와 사는 걸 더 좋아하셨었죠. 자취하는 동안 내내 정말 즐거웠던 기억밖에 없어요. 서로의 연애 상담도 해주고 그랬었죠. 그리고 오빠랑 같이 자취하는 아이들이 드물어서 그런지 각자의 친구들도 저희 남매에 대해 호기심이 컸었나 봐요. 저희 집에서 자주 술 모임을 가지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오빠는 비록 나이는 2살이나 차이가 나지만 서로 지인들도 다 아는 얼굴이고 그래요. 학창 시절을 항상 같이 보냈으니까요. 부모님께 전화 와서 오빠 바꿔라 그럼 제가 화장실 갔다 거짓말 쳐주기도 하고 저도 오빠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남자친구를 만나 놀러 가기도 하고 정말 재밌게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전 조금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고 오빠는 순딩이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오빠 대신 싸워줬던 적도 몇 번 있을 정도니 말 다 했죠. 하지만 그러기도 잠시 저희 우애는 단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저와 같은 과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와는 커다란 친분이 없으신 언니셨어요. 항상 그랬듯 축하한다 그러고 말았죠. 그런데 그 언니랑 한 해 두 해 사랑을 키워나가더니 결국 5년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저희 오빠가 다정한 스타일이긴 한데 왜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언니에 대한 로망이요. 동생이 가지고 싶으면 부모님께 낳아달라 떼를 쓸 순 있겠지만 언니는 가질 수 없으니 그래서 전 제게 비록 오빠의 와이프이고 새언니지만 제게도 언니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뛸 듯이 기뻐했어요. 사실 새언니에 대한 기대가 있기도 했습니다. 저희 남매는 아무래도 남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우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서로에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것도 퍽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각자 애인을 데려와 넷이서 함께 노는 것도 종종 있었던 일이었는데 오빠가 그 언니를 만나고 나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었거든요.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오빠의 가족이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란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실상은 참혹했지만요. 왜냐하면 언니와는 도무지 사이가 좁혀지지 않았거든요. 친해지고 싶었던 마음은 정말 굴뚝 같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오빠는 연애 3년 끝에 결혼에 골인했어요. 전 언니를 가장 대하기 힘들었던 순간이 여럿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새언니의 입맛이었습니다. 늘 날씬하게 생활하기에 전 많이 물었었거든요. 몸매 비결이 뭐냐고 말이죠. 새언니는 그때마다 항상 채식을 하면 된다고 하곤 했어요. 새언니는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근데 본인 혼자 채식을 하면 몸에 좋겠죠. 그런데 그것을 강요한다는 것이 언니의 문제였어요. 아이를 가져서 임신했을 때도 채식을 고집해서 정말 애를 먹었었거든요. 뱃속의 아이는 엄마가 먹는 음식들을 영양분 삼아서 쑥쑥 크잖아요. 그런데 고기는 죽어도 못 먹겠다 그러니 저희 가족 입장에선 진짜 복장이 터질 노릇이었죠. 결국 의사 선생님께서 채식을 당장 중단하셔라 하시는 말씀 듣고 잠시 중단했다가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채식을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오빠도 그래 어쩌겠니 하고 치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아이가 쑥쑥 큰다는 사실을요. 하루는 오빠가 제게 단 둘이서 잠시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오빠가 제게 돈을 주면서 지훈아, 내가 매달 이 정도 너에게 줄 테니까 우리 딸 음식 좀 해다 먹여. 고기 반찬으로. 네 새언니가 아이까지 채식을 강요하고 있는데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학대 아닌가요? 진짜 기가 차서 절에서도 동자승들 고기 구워 먹어요. 삼겹살집에 가서 삼겹살도 먹는데요. 옛날에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동자승에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니 치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고기는 취급도 안 해서 계란도 안 먹는 절에서도 동자승들한테 고기를 먹여요. 아이들이 골고루 많은 영양소를 섭취해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야 잘 크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채식을 시키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이가 6살인데 말이에요. 유치원에 보내면서도 채소 도시락을 싸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회사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몰래 틈틈이 사 먹으면 되는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 조카 얼굴이 떠올라 단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주 4회 조카의 저녁을 책임지게 되었어요. 조카는 저와 함께 저녁을 먹을 때마다 누가 굶긴 사람 마냥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전 조카에게 많이 남았으니 천천히 먹자 하고 식사 예절도 가르쳤죠. 그렇게 2달 먹였어요. 조카는 그 나이 또래답게 볼살도 포동포동하게 올랐고 정말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귀여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새언니는 그때부터 아마 의심스러워했을 거예요. 자기랑 밥을 먹으면 영 시원찮게 먹는데 자꾸 볼따구에 살은 피둥피둥 올라오니까 말이죠. 당연하죠. 밥을 새언니처럼 먹이는데 또래보다 힘이 넘치지도 않는 것은 당연하고 약할 수밖에요. 결국 그렇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새언니가 조카에게 유도신문을 계속했는데 결국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는 질문에 조카가 고모가 만들어준 불고기라고 했거든요. 그러고는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곳까지 쫓아와서 욕을 퍼붓더라고요. 아니 지훈아, 너 참견할 것이 있고 없애야 될 것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경우야? 얘가 네 자식이야? 네 자식이냐고 하면서
다짜고짜 소리부터 빽 질렀죠. 저는 그래도 화를 내지 않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요. 언니, 사실 제가 부탁을 받아서 그래요. 언니도 아이들이 평생 한 번 걸치는 성장기에 이렇게 먹이면 안 된다는 사실 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언니는 절 쏘아 죽일 듯 노려보면서 이제 너한테 우리 애 맡길 일 없을 것 같다 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리고 며칠 후 금요일 밤 오빠가 술 한잔 먹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리에 나가서 오빠에게 모든 일을 듣게 되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기도 안 차더라고요. 오빠에게 듣자 하니 언니가 지금 이혼을 한 해 만에 한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싫다고 말하면서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이혼 사유가 저란 사실이 정말 미치도록 슬펐어요. 오빠가 원래 새언니는 절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제가 오빠와 함께 자취하고 사는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오빠 친구들이 절 다 알고 있으니 제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그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자긴데 왜 자꾸 여동생인 제 이름을 꺼내냐고 대학 시절 내내 사귀면서도 불평을 참 많이 했더군요. 그래서 오빠는 저와 새언니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던 거였고요. 결혼하면 바뀌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대요. 그랬는데 이번에 자기 아이에게까지 제가 고기 반찬을 해다 먹이니 아내가 이혼을 들먹인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희 가풍이 조금 특이해요. 부모님이 항상 사랑, 평화 또는 우애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가족끼리 사이가 좋아 밖에 나가 큰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가족 간에 분란이 생긴다? 그건 저희 부모님께 정말 말도 안 되는,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새언니가 채식을 강요하는 걸 저희 부모님께서도 안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 새언니가 왔을 때 잠시만 하면 된다 하시며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 오빠도 그동안 새언니가 저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 안 했대요. 분란이 생길까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반응도 눈에 선했을 테죠. 그런데 결국 오빠의 계획은 들켰고 정말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니까 멘탈이 다 깨진다면서 제게 하소연을 하며 진실을 말한 것이었고요. 전 당연히 화가 났어요. 오빠, 진짜 바보야? 정신 차려. 그런 여자랑 그럼 결혼을 왜 한 거야? 정신이 나간 것 같은 건 그 언니야. 진짜 조카를 생각해. 오빠, 그것도 애한테 못할 짓이야. 라고 화를 냈죠. 오빠도 제게 나 그래서 이제 좀 정신이 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데 나 이혼하는 것 좀 도와줘. 이럴 때마다 날 찾냐며 잔소리를 했지만 저도 더 이상 보고만 있긴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는 오빠를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일러 바쳤죠. 엄마, 아빠, 조카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못 자라고 있는 걸 계속 보고 싶어? 오빠, 이혼하려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조카가 내가 해주는 불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이혼을 들먹인다잖아. 새언니가. 엄마 아빠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채식주의자?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한창 자라야 하는 애한테 왜 강요해? 엄마 아빠도 지금 이거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정말 엄연히 아동학대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성장기인 자신의 아이에게까지 그렇게 할 것이란 생각은 차마 하지 않으셨는지 점차 얼굴에 경악이 서리더군요. 엄마 아빠는 바로 새언니에게 전화를 했고 아이와 시댁으로 함께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새언니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준비해서 온 모양인지 조금 있으니 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오빠 보고 새언니와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신 후 조카에게 물었어요. 우리 동훈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요. 아이는 며칠 동안 많이 혼났던 것인지 입술을 달싹이면서 말은 못하고 울려고 하더라고요. 저와 부모님이 괜찮다고 어르고 달래자 고모가 만들어준 불고기 라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조카에게 집에서는 보통 뭘 먹는지, 유치원에 가져가는 도시락엔 뭐가 들었는지, 그렇게 고모 집에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새언니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윽박을 질렀는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진짜 저 조그만 어린애한테 보고 들으면서도 차마 믿기지가 않았죠. 새언니와 오빠를 데리고 들어와란 말에 들어오라고 부르러 갔어요. 부모님은 새언니를 보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생각 중이라 들었다. 잔말 말고 이혼하거라. 이게 뭐 좋은 일이라 경사진 일도 아니고 조용히 협의 이혼으로 하도록 해. 내가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들을 내놓으라 하지 않겠으나 네가 결혼하며 들고 온 재산만 들고 집에서 나가야 될 거다. 라고 말이에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현재 직업은 없으시고 가지고 있는 건물에 월세를 조금 받고 사시고 있거든요. 지금 언니가 받고 있다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그 건물을 오빠 앞으로 둘 생각이라서 언니가 지금부터 관리할 줄 알길 바란다는 마음이셨기 때문이었어요. 새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네? 만 수차례 반복했죠. 결국 전 끼어들고 말았어요. 언니, 선택도 선이 넘으면 이념이 되는 거예요. 언니가 채식주의자가 된 것은 언니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언니의 이념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거 학대예요. 언니도 조금만 생각해봐요. 조카 아이가 태어난 지가 언젠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최근 2달 안에 생긴 것이라면 그게 그렇게 늦게 생겼다는 것에 문제가 있으셔야죠. 제게 맡길 일이 아니라 언니가 아이를 돌볼 기회가 앞으로 없어지는 거겠죠. 언니는 왜 아이가 또래보다 힘이 없는지, 체력이 약한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겠어요? 언니가 집에 가면 애를 굶기다시피 하니까 그렇지. 제게 생긴 첫 조카라 전 정말 애착이 남달라요. 정말 사랑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 눈이 그리 뒤집혔나 봅니다. 결국 저희 가족 모두는 언니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간 조카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속이 쓰렸고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뭔지 아시나요? 언니는 막상 자기가 먼저 이혼하네 마네 하면서 이혼이란 단어를 우리 오빠에게 들먹이면서 협박했던 게 언젠데 지금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절 찾아와 사과를 하기도 했다니까요. 자기가 그동안 질투심에 눈이 멀어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울기도 합니다. 언니에게 들어보니 언니는 외동으로 자라 형제 간의 우애는 겪어보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저희 오빠를 만나면서 오빠가 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처음에는 정말 보기 좋았고 나도 형제가 생기는 기분이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절 보기 전인데도 이미 오빠가 하는 제 얘기에 많이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제가 감기로 크게 앓았었는데 자기랑 데이트하면서도 제 열이 안 떨어져서 걱정이 된다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죽을 사서 들어가는 오빠 모습이 그렇게 꼴도 보기 싫었대요. 자기가 받는 사랑을 가로채는 것 같다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언니가 채식을 시작하게 되면서 오빠의 걱정과 관심을 올고지 받을 수 있었대요. 그게 바로 언니가 채식을 시작하게 된 이유였고 계기였던 거죠. 그런데 채식을 하다 보니 운동을 아무리 해도 빠지지 않던 살도 잘 빠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서 장점밖에 느껴지질 않아서 그렇게 채식에 미쳐 살게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날 그 사단이 일어난 이후 조카의 걱정되는 몸 상태 때문에 건강검진을 시켰었는데 모든 영양소들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새언니는 그때 결과지를 받고 나서야 눈에서 뭔가 한꺼풀 벗겨지는 기분이 들었대요. 그래서 모든 화살을 몇 년씩이나 제게 돌려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전 사과를 하는 것은 고맙지만 아직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연인 간에 주고받은 사랑과 가족 간에 흐르는 애정을 구분하지 못한 언니의 어리석음 때문에 전 이유도 모른 채 미움받아야 했고 조카도 학대받아야 했는데 용서할 생각 없다고 하면서요. 사실 언니의 사과가 진심 어린 사과인지 사기꾼의 눈물인지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받았었던 지원이 사라질 미래가 두려워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기싸움이나 강한 척 한번 해보겠다고 허세를 부렸던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릇된 질투에 파생된 계산적인 행동이었을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고 후회를 해서 사과를 하는 것인지 그건 본인 당사자만 아는 일이겠죠. 제가 보기엔 기싸움하다 밀려서 지금 납작 엎드리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이혼하네 마네 얼굴을 두 번 다시 보질 않네 보내 하면서 오빠는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제게 새언니에 대해 많이 물어봤거든요. 전 알아서 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오빠가 평생 동안 함께 살 가족이기에 앞으로 꾸려나가야 할 가정이기에 저를 고려하지 말라 그랬죠. 물론 이 일이 일단락 되었을 때 절 마주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아마 이혼은 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아는 오빠라면요. 제게는 나쁜 새언니지만 하나뿐인 조카에겐 둘도 없는 엄마이기도 하니까요. 저희 오빠 마음이 또 많이 여리거든요. 저는 언제 또 언니의 본성이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언니가 잘못했다고 내세우는 조건들이 저희 가족에게 퍽 기꺼운 조건들 뿐이라 저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부모님과 오빠에게 말했어요. 부모님의 재산이 오빠 명의로 가는 것은 막지 않겠지만 새언니 명의로 가는 건 내 두 눈 뜨고 지켜보지 못할 것 같다고요. 오빠는 아직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부모님은 저와 생각이 같아 보이셨어요. 새언니의 진심을 긴가민가해 하시더군요. 제 말을 동의하면서 오빠 보고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훈계하셨죠. 아마 앞으로 이혼하지 않는다면 새언니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겁니다. 본인도 지은 죄가 있으니
찍소리 못하고 합가하게 되겠죠. 합가하게 된다면 조카에게 음식으로 2번 다시 그런 배고픔과 괴롭힘을 주지도 하지도 못할 겁니다. 옛말에 여자 하나 집안에 잘못 들이면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난다고 하던데 우리가 딱 그 꼴이 될 뻔했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생각이 참 많아지네요. 앞으로 새언니를 잘 마주치지는 않겠지만 참 씁쓸해요. 아직 모든 일이 끝맺음을 맺진 않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고 있어요. 제 긴 하소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일 이후에 또 다른 일이 생긴다면 또 하소연을 하러 오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세요.